70세에 서울로 귀향하여 다시 피어난 명자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농톡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22의 명자는 단 한 번의 우연으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건 부산 남자 태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성실하지만 가진 것 없는 남자였죠. 하지만 명자는 그의 눈빛에서 믿음직함을 받습니다. 하얀 드레스도 화려한 피로연도 없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명자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따라왔다. 낯선 사투리, 낯선 거리, 낯선 음식, 모든 게 서울과 달랐다. 처음엔 후회했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엄마 아빠 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태식 씨는 달랐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죠. 태식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향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명자에게 월급 봉투를 통째로 건넸다. 명자야, 미안해. 이게 다야. 그래도 우리 아껴 쓰면서 살자. 나 열심히 할게. 결혼 2년째. 딸 규리가 태어났다. 명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새빨간 얼굴,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명자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 이 아이는 꼭 좋은 학교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기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태식의 월급만으론 빠듯했다. 명자는 규리를 업고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엔 시장 좌판에서 야채도 팔았다. 명자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규리가 자는 사이 그녀는 일했습니다. 규리가 우는 사이에도 그녀는 일했습니다. 규리가 5살 되던 해 그날은 여름이었다. 장마철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졌다. 태식은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무거운 걸 들 수 없게 됐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무리하시면 영구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태식은 말이 없었다. 그는 명자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그가 밤마다 이불을 적시고 있다는 걸. 명자야,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너랑 규리한테 짐이 됐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이제 생계는 자신의 몫이 됐다는 걸. 명자는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빗질, 샴푸, 청소만 했다. 월급은 50만 원. 그것도 불규칙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님들 머리 만지는 거 보면서 혼자 연습했어요. 집에 와서 태식 머리 잘라주고 규리 머리도 잘라주면서 감을 익혔죠. 1년이 지나자 원장은 명자에게 손님을 맡겼다. 처음엔 떨렸다. 가위질 한 번이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손님이 거울을 보고 웃었다. 언니, 솜씨 좋네. 다음에 또 올게. 그 순간 명자는 확신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5년 후 명자는 작은 미용실을 차렸다.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고 중고 의자 2개, 거울 3개로 시작했다. 간판은 간단했다. 명자 미용실. 규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방과 후엔 미용실 구석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다. 명자는 손님 머리를 자르는 중에도 규리에게 물었다. 규리야, 숙제 다 했어? 밥은 먹었고? 응,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잖아. 그 말에 명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손님 앞에서 울 순 없었다. 명자의 하루는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파마, 염색, 커트, 손은 늘 약품 냄새를 풍겼고 어깨는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리가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 학교 음악 선생님이 명자를 찾아왔다. 어머님, 규리 엄청 재능이 있어요. 피아노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저희 형편이 그게 알아요. 근데 이 아이 그냥 묻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명자는 고민했다. 피아노 학원비는 한 달에 20만 원. 당시 명자에게는 거금이었다. 하지만 규리의 눈빛을 보는 순간 결정했다. 규리야, 피아노 배우고 싶어? 엄마, 나 괜찮아. 돈 들잖아. 엄마가 벌면 돼. 너 하고 싶은 거 하렴. 그날부터 명자는 더 많이 일했다. 새벽엔 동네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낮엔 미용실을 운영하고 저녁엔 출장 미용을 나갔다. 규리는 중학교 때 이미 지역 피아노 대회에서
금상을 탔다. 고등학교는 예고를 갔다. 명자는 딸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며 울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예고 학비, 레슨비, 연주복, 콩쿠르 참가비, 돈은 끝없이 들어갔다. 명자는 미용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명자는 처음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했다. 지인의 권유로 산 땅이 개발 계획에서 제외됐다. 3천만 원이 날아갔다. 명자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규리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명자는 다시 일어났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발품을 팔았다. 그리고 서울에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샀다. 그게 훗날 명자의 인생을 바꿀 투자가 될 줄은 그땐 몰랐다. 명자는 50년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딸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하지만 이제 그녀는 70세, 딸은 조교수가 됐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명자는 묻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고향 서울로 돌아가기로. 명자는 50년 만에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 작은 보스턴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50년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딸을 위한 50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명자는 묻습니다. 내 50년은 어디 있을까?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 이제 조교수 됐잖아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명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40년을 함께 산 손, 피아노 건반을 누르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규리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50년을 살았어.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다. 엄마가 태어난 곳에서 엄마 이름으로.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짐이었나요? 아니야. 넌 엄마의 전부였어. 근데 이제 엄마도 명자로 살고 싶어? 규리 엄마 말고, 태식 아내 말고, 그냥 명자. 규리는 눈물을 참았다. 명자도 참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별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기차는 빠르게 달렸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50년 전엔 이 길을 울면서 내려갔지. 서울을 떠나는 게 너무 무섭고 낯선 부산이 두려웠어. 근데 지금은 서울이 더 낯설 것 같아.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명자 또래 아들쯤 될 나이.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할머니, 서울 가세요? 응, 고향이야. 오래 떠나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이야. 와, 멋지시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명자는 웃었다. 용기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지금껏 명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살았을 뿐이었다.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 명자는 숨이 멎었다. 50년 전에 서울역은 사라졌다. 대신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솟아있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서울이 맞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명자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다. 젊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명자를 보지 않았다. 명자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0년이란 시간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시간이라는 걸. 명자는 택시를 탔다. 기사는 60대쯤 돼 보였다. 어디 가시게요? 동번지요. 거기 아직 있나요? 거기요? 아, 거기 이제 다 재개발됐어요. 아파트 단지 됐죠.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태어난 지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엄마 아빠와 살던 그곳이 사라졌다. 차는 30분을 달렸다. 도착한 곳은 30층짜리 아파트 단지였다. 명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어디에도 기억의 흔적은 없었다. 여기가 내가 뛰놀던 곳이 맞나? 저기 구멍가게 있었는데, 저 모퉁이에서 팥빙수 먹었는데. 명자는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돌아온 게 아니구나. 나는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명자는 한 달짜리 단기 임대 오피스텔로 갔다. 방은 작았다.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명자는 괜찮았다. 짐을 풀며 명자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태식과의 결혼 사진, 규리의 첫돌 사진, 규리의 피아노 발표회 사진, 그리고 서울에서 찍은 어린 시절 사진. 나도 한때는 이렇게 어렸구나. 사진 속 명자는 5살쯤 돼 보였다. 한복을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의 70세 명자가 됐다. 밤이 됐다. 명자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하지만 명자는 외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귤이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명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외로웠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괜찮아. 엄마 강하잖아. 너나 잘 지내. 학교 일 열심히 하고. 전화를 끊고 명자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5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더니 혼자가 되니까 무서워. 근데 이게 내가 원한 거잖아. 명자로 사는 것.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났다. 평생을 새벽형 인간으로 살았기에 70세에도 습관은 그대로였다. 명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공원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있었다.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사람들. 한 할머니가 명자에게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여기서 못 본 얼굴인데. 네, 부산에서 왔어요. 아이고, 부산에서? 여기 적응 힘들 텐데. 우리 여기 매일 모여요. 아침마다 같이 운동하실래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명자는 그동안 투자했던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중개인은 40대 남성이었다. 어머니, 이 건물들 언제 사신 거예요? 20년 전쯤요. 하나는 25년 전이고. 와, 대박이네요. 이거 지금 시세가 당시 매입가의 30배는 되겠는데요? 명자는 놀랐다. 자신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 어머니, 이거 다 정리하시면 노후 걱정 없으시겠는데요? 근데 왜 파세요? 이제 정리하고 싶어서요. 내가 쓸 만큼만 남기고 딸한테 줄 거 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쓸 거예요. 멋지시네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어머니 같은 분 드물어요. 그날 밤 명자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목록을 적었다. 명자의 노트. 미용 기술 업데이트하기, 요즘 트렌드 배우기, 서울 구경 다니기, 50년 만에 관광객처럼, 친구 사귀기, 공원 할머니들과 친해지기, 내 취미 찾기, 피아노, 그림, 뭐라도 해보기, 나를 위한 돈 쓰기, 평생 참았으니까 70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으로 된 목록을 쓴다. 우습지? 근데 설레. 명자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다. 평생 재래시장만 다니던 명자에게 백화점은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향기, 정장을 입은 직원들. 명자는 옷 매장 앞에 섰다. 진열된 옷들은 하나같이 세련됐다. 명자는 평생 미용실 유니폼만 입고 살았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저 그냥 예쁜 옷 하나 사고 싶어서요. 어디 가시는데 입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한테요. 직원은 웃으며 명자에게 옷 몇 벌을 골라줬다. 명자는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나도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 명자는 50만 원짜리 재킷을 샀다. 평생 가격표를 먼저 보던 명자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걸 샀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다시 공원에 갔다. 어제 만난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우리 같이 걷기 운동해요. 명자는 할머니들과 함께 걸었다. 그들은 수다를 떨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 나도 그래. 나이 먹으니까 다 아파. 근데 명자 씨는 건강해 보이네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기보단 평생 쉬질 못해서 그런가 봐요. 일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붙었나 봐. 할머니들이 웃었다. 명자도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저녁에 규리가 전화했다. 엄마,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산책했어. 친구요? 벌써 친구 사귀셨어요? 응.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다들 좋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외롭진 않고? 규리야, 엄마 괜찮아. 엄마도 이제 엄마 친구 생기고 엄마 할 일 생기니까 재미있어. 엄마가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미소 지었다. 명자는 7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서울, 낯선 사람들, 낯선 일상. 하지만 명자는 알았습니다. 이 낯설미 바로 자유라는 것을. 5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명자. 이제 그녀는 명자로 살아갑니다. 70세.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명자는 그동안 투자했던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중개인은 40대 남성이었다. 어머니,
이 건물들 언제 사신 거예요? 20년 전쯤요. 하나는 25년 전이고. 와, 대박이네요. 이거 지금 시세가 당시 매입가의 30배는 되겠는데요? 명자는 놀랐다. 자신이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 어머니, 이거 다 정리하시면 노후 걱정 없으시겠는데요. 근데 왜 파세요? 이제 정리하고 싶어서요. 내가 쓸 만큼만 남기고 딸한테 줄 거 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쓸 거예요. 멋지시네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어머니 같은 분 드물어요. 그날 밤 명자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목록을 적었다. 미용 기술 업데이트하기, 요즘 트렌드 배우기, 서울 구경 다니기, 50년 만에 관광객처럼 친구 사귀기, 공원 할머니들과 친해지기, 내 취미 찾기, 피아노, 그림, 뭐라도 해보기, 나를 위한 돈 쓰기, 평생 참았으니까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이름으로 된 목록을 쓴다. 우습지? 근데 설레. 명자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다. 평생 재래시장만 다니던 명자에게 백화점은 다른 세상이었다.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향기, 정장을 입은 직원들. 명자는 옷 매장 앞에 섰다. 진열된 옷들은 하나같이 세련됐다. 명자는 평생 미용실 유니폼만 입고 살았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저 그냥 예쁜 옷 하나 사고 싶어서요. 어디 가시는데 입으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한테요. 직원은 웃으며 명자에게 옷 몇 벌을 골라줬다. 명자는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나도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 명자는 50만 원짜리 재킷을 샀다. 평생 가격표를 먼저 보던 명자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걸 샀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다시 공원에 갔다. 어제 만난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우리 같이 걷기 운동해요. 명자는 할머니들과 함께 걸었다. 그들은 수다를 떨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 나도 그래. 나이 먹으니까 다 아파. 근데 명자 씨는 건강해 보이네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기보단 평생 쉬질 못해서 그런가 봐요. 일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붙었나 봐. 할머니들이 웃었다. 명자도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저녁에 규리가 전화했다. 엄마,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산책했어. 친구요? 벌써 친구 사귀셨어요? 응.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다들 좋아.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외롭진 않고? 규리야, 엄마 괜찮아. 엄마도 이제 엄마 친구 생기고 엄마 할 일 생기니까 재미있어. 엄마가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미소 지었다. 서울에 온 지 2주째. 명자는 조금씩 이곳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엔 유튜브로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공부했죠. 70세 명자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였죠. 명자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그 안엔 50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교복을 입은 18살 명자, 그 옆에 3명의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영희, 순자, 미숙. 영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순자는, 미숙이는 다들 살아있기나 할까? 명자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1973년 3월, 우리 넷 평생 친구 마이너스 영희가. 명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검색을 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찾지? 아침 산책 시간. 명자는 공원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있잖아요. 50년 전 친구들 찾고 싶은데 이름밖에 몰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요즘엔 다 찾을 수 있어요. 페이스북, 카톡 같은 거. 맞아요. 우리 동창회도 다 카톡으로 해요. 명자 씨, 고등학교 동창회 있지 않아요? 동창회 5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부산 살면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학교에 전화해 보세요. 동창회장 연락처 알려줄 거예요. 명자는 눈이 반짝였다. 그래, 학교. 명자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건물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여기가 내가 다니던 학교 맞나? 저 자리에 나무가 있었는데 저기서 영희랑 도시락 먹었
적었는데 명자는 행정실로 갔다. 젊은 직원이 명자를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 73년도 졸업생인데요. 동창회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동창회요?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종이 한 장을 출력해줬다. 여기 동창회장님 연락처예요. 전화해보세요. 명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떨렸다. 50년 만에 과거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명자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저 73년도 졸업생인데요. 혹시 동창회 모임 같은 거 있나요? 아, 네, 있죠. 근데 73년도면 우리 기수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자요. 김명자. 잠깐만요. 명부 확인해 볼게요. 전화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 김명자 있네요. 근데 연락처가 없어요. 졸업 후에 연락이 끊기셨나 봐요. 네, 부산으로 시집가서 연락을 못했어요. 혹시 영희, 박순자, 최미숙 이 친구들 연락처 아세요? 박순자는 알죠. 동창회 총무예요. 연락처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순자한테 물어볼게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다. 50년 만에 친구와 연결될 수 있다니. 이틀 후 명자는 순자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 명자는 30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순자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처럼 늙었겠지? 아니면 날 못 알아볼까? 카페 문이 열렸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짧은 파마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명자와 눈이 마주쳤다. 명자야? 순자야?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명자야, 진짜 너 맞아? 50년 만이잖아. 나도 못 믿겠어.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말할 필요도 없었다. 명자야, 너 부산 갔다며? 어떻게 살았어? 응, 힘들게 살았어. 남편 건설 일하다 다쳐서 내가 미용실 하면서 딸 키웠지. 너는? 나는 서울서 계속 살았어.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애들 둘 키웠어. 지금은 손주들 보면서 살아. 손주들? 좋겠다. 우리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그래도 딸 잘 키웠잖아. 동창회장이 그러던데 내 딸 대학 교수래. 응, 피아노 전공해서 조교수 됐어.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순자는 명자의 손을 꽉 잡았다. 명자야, 넌 정말 대단해. 혼자서 다 이겨냈잖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영희랑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명자야, 영희는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암이었어. 명자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영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영희가. 그럼 미숙이는? 미숙이는 미국에 살아. 자식들 따라 이민 갔어. 가끔 연락하는데 잘 지내. 그렇구나. 명자야, 우리 셋이라도 만나자. 미숙이한테 연락해 볼게. 영상통화로라도 같이 보자. 일주일 후 명자는 순자의 집에 초대받았다. 순자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깔끔하고 넓은 집. 명자는 조금 위축됐다. 순자는 여유롭게 살았구나. 나는 평생 전세방에서 살았는데. 하지만 순자는 명자를 편하게 대했다. 명자야, 편하게 있어. 우리 50년 친구잖아. 거실 테이블에 차와 과일이 준비돼 있었다. 순자는 노트북을 켰다. 미숙이한테 연락했어. 지금 미국은 밤이지만 일어나 있대. 영상통화하자. 화면이 켜졌다. 미숙이 나타났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웃는 모습은 여전히 50년 전 그대로였다. 명자야, 진짜 너야? 미숙아, 너 정말 오랜만이다. 세 사람은 화면을 보며 울고 웃었다. 명자야, 너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야 나타났어? 미안해. 부산에서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었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영희만 없는 게 아쉽지만.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영희의 빈자리가 컸다. 영희가 살아있었으면 우리 넷이 같이 만났을 텐데. 영희 무덤이라도 가봐야겠다. 어디 있어? 경기도에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다음 주말 명자와 순자는 영희의 무덤을 찾았다. 조용한 공원묘지. 영희의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엄마 영희. 1955년에 태어나고
2015 잠들다. 명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영희야, 나 명자야. 50년 만에 왔어. 미안해. 그동안 한 번도 못 와서. 순자도 옆에 앉아 함께 울었다. 영희는 마지막까지 너 찾았어. 명자는 잘 살고 있을까 그랬어. 나도 영희 생각 많이 했어. 부산에서 힘들 때마다 영희 생각했어. 우리 같이 도시락 먹던 거, 같이 웃던 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영희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묘지를 나오며 순자가 물었다. 명자야, 넌 왜 지금 서울 온 거야? 딸이 부산에 있잖아. 순자야, 나 평생을 딸 위해 살았어. 남편 다치고 혼자 미용실 하면서 딸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내 인생이 없었어. 그래도 딸 잘 키웠잖아. 응. 딸은 잘 컸어. 근데 나는 김명자로 산 적이 없어. 항상 규리 엄마, 태식 아내로만 살았어. 그래서 이제라도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왔어. 순자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명자야, 잘했어. 70세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제안했다. 명자야, 다음 달에 동창회 모임 있어. 같이 갈래? 동창회. 50년 만에 가는 건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다들 너 기다릴 거야. 명자가 돌아왔다고 하면 난리 날걸.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이왕 서울 온 거 다 해보자. 그날 밤 명자는 거울을 봤다. 70세의 얼굴, 주름진 피부,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보다 더 살아있었다. 50년 전 친구들을 만나니까 내가 김명자였던 시절이 떠올라. 그때 나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 언제부터 나는 나를 잃어버렸을까? 명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20대 때 쓴 일기장.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멋진 미용사가 되고 싶다.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미용사. 그래서 내 가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 명자는 미소 지었다. 나 미용사 됐잖아. 비록 부산 동네 미용실이었지만 그래도 나 꿈 이뤘네. 명자는 50년 만에 과거를 만났습니다. 친구들, 추억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 영희는 세상을 떠났지만 순자와 미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70세의 인생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달 명자는 50년 만에 동창회에 갑니다. 그곳에서 명자는 또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동창회까지 일주일. 명자는 처음으로 기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명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명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세의 얼굴.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명자는 동네 미용실을 찾았다. 40대로 보이는 원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머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 염색하고 파마 좀 하고 싶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요. 특별한 날 있으세요? 동창회 가요. 50년 만에요. 와, 50년이요? 그럼 제대로 해드려야겠네요. 명자는 의자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평생 남머리만 잘라줬는데 내 머리에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처음이네. 원장은 정성스럽게 명자의 머리를 만졌다. 염색약을 바르고 파마를 말고 드라이를 했다. 3시간이 걸렸다. 다 됐어요. 거울 보세요. 명자는 거울을 봤다. 짧게 자른 머리에 은은한 갈색 염색, 자연스러운 웨이브. 70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어 보였다. 이게 나예요? 어머님, 원래 이쁘세요. 그냥 제가 조금 살려드린 거예요. 동창회 가시면 난리 날걸요? 명자는 순자를 만나 백화점으로 갔다. 옷을 사기 위해서였다. 명자야, 머리 진짜 예쁘게 했다. 완전 젊어 보여. 그래, 괜찮아 보여.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50대 같아. 두 사람은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녔다. 순자는 옷을 골라주며 명자에게 입혀봤다. 이거 입어봐. 이 색깔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명자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간단하지만 세련된 조합. 순자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명자야, 50년 만에 동창회인데 이것도 못 사? 너 부동산 팔면 돈 엄청 생긴다며? 그래도는 무슨 70년 살면서
자기한테 돈 써본 적 있어?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명자는 결국 옷을 샀다. 90만 원.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동창회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명자는 순자와 함께 입장했다. 연회장 안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70대. 하지만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다들 늙었구나. 당연한 건데 신기해. 50년이 지났으니까. 입구에서 명찰을 받았다. 73년 졸업 김명자. 명자는 명찰을 달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오신 김명자 동창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다.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안녕하세요. 김명자입니다. 50년 동안 부산에 살다가 이번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명자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했다. 명자야, 나 기억나? 나 윤철이야. 윤철이? 옆반 윤철이? 맞아. 너 나한테 수학 노트 빌려줬잖아. 어머. 그걸 기억해? 명자야, 나 경숙이야. 경숙아, 우리 체육 시간에 같은 팀이었잖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과거의 기억을 꺼냈다. 50년 전 교실, 운동장, 급식실, 수학여행.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들이 선명해졌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18세가 됐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어린 시절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됐다. 명자는 순자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았다. 같은 테이블엔 4명의 옛날 여학생들이 더 있었다. 명자야, 너 부산에서 뭐하고 살았어? 미용실 했어. 미용실? 와, 대단하다. 나는 평생 주부로만 살았어. 나는 은행 다니다 퇴직했어.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풀어놨다. 어떤 이는 성공했고, 어떤 이는 실패했다. 어떤 이는 행복했고, 어떤 이는 힘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남았다. 근데 명자야, 남편은 뭐해? 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명자 혼자야. 남편 돌아가셨어.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명자는 괜찮다는 듯 웃었다. 괜찮아. 오래전 일이야. 이제 적응했어. 명자야, 혼자 살기 힘들었겠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명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한 남자가 명자를 불렀다. 명자야. 명자는 돌아봤다. 70대 남자, 하얀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그 눈빛은. 명자는 숨이 멎었다. 재석아? 그래, 나야. 이재석. 명자의 첫사랑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명자는 재석을 좋아했다.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다. 졸업 후 명자는 태식을 만났고 재석과는 연락이 끊겼다. 50년 만이네. 그러게. 너 어떻게 지냈어? 나 회사 다니다 퇴직했어. 애들 둘 키웠고 손주도 있어. 가족들 잘 있고? 응. 아내는 5년 전에 세상 떠났어. 명자는 놀랐다. 재석도 혼자였다. 명자야, 너는? 나도. 남편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공기가 무거웠다. 명자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고등학교 때 너 좋아했어.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50년 만에 듣는 고백. 나도. 정말? 응. 근데 말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나도. 바보같이 말 못했지.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너 부산 간다고 들었어. 재석은 명자를 연회장 옥상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명자야, 50년 동안 뭐 했어? 행복했어? 행복했을까? 잘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살았어. 딸 키우느라 먹고 살려고. 행복할 여유가 없었어. 나도 비슷해.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고 집 사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그러다 아내 보내고 나니까 허전하더라. 나도 남편 보내고 딸 독립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서울 온 거야? 응, 나를 찾으러 왔어. 김명자를. 재석은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 인생. 70세지만 아직 시간 있잖아. 우리 친구라도 하면서 남은 인생 같이 살면 안 될까? 명자는 당황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청혼을 한 건가? 재석아,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막 서울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내 인생도 정리 못했어. 알아. 서두르지 않을게. 그냥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커피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라도. 명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좋아, 친구로. 동창회는 2차로 이어졌다. 노래방. 70대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옛날 노래,
트로트, 발라드. 명자도 마이크를 잡았다. 순자가 옆에서 응원했다. 명자야, 뭐 부를 거야? 옛날 노래 뭐 있지? 명자는 비와 당신을 선곡했다. 70년대 히트곡. 명자가 20대 때 즐겨 듣던 노래. 명자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같이 따라 불렀다. 어떤 이는 울었다. 노래는 시간을 넘어섭니다. 50년 전 그들이 듣던 노래. 그 노래를 지금도 부르며 그들은 다시 젊어졌습니다. 밤 11시 동창회가 끝났다. 순자와 명자는 택시를 탔다. 명자야, 재석이랑 무슨 얘기했어? 옥상에서? 응, 그냥 옛날 얘기. 거짓말. 재석이 너 좋아한다며? 어떻게 알았어? 다 보여. 재석이 눈빛 너만 쳐다봤어. 명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70세에도 부끄러움은 여전했다. 명자야, 재석이 좋은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봐. 순자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막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또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게 알아. 근데 완전히 닫지는 마. 기회는 언제든 오는 게 아니야. 집에 도착한 명자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재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명자야,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50년 만이었지만 내가 여전히 명자라서 다행이야. 천천히 가자. 연락하고 지내자. 재석. 명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나도 반가웠어. 천천히 가자. 좋은 꿈 꿔 명자.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70세에 설렌다니 이게 맞나? 근데 나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규리가 전화했다. 엄마, 동창회 어땠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재미있더라.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엄마, 서울 생활 재미있으세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어.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다행이다. 엄마 행복하셔서 나도 기뻐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생각했다. 딸이 행복해하네. 내가 행복하니까. 그동안은 내가 불행해도 딸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명자는 50년 만에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거를 만났습니다. 친구들, 추억들, 그리고 첫사랑. 70세의 명자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자는 재석과 어떤 관계로 발전할까요? 그리고 명자의 서울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제 명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동창회 이후 일주일, 명자의 일상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공원 친구들과 산책, 점심엔 순자와 차 한잔, 저녁엔 재석과의 짧은 전화 통화. 하지만 명자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돈. 50년간 모은 부동산을 정리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평생 가위를 든 손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명자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놨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은행 통장, 20년 넘게 조금씩 모은 재산들, 이게 다 내 거라니 믿기지 않아. 부산에서 미용실 하면서 번 돈으로 조금씩 샀는데 이렇게 불어났네. 서류를 정리하던 명자는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다. 명자의 메모. 서울 구 다세대 주택 25년 전 3천만 원 매입 현재 시세 약 9억. 서울 구 원룸 건물 20년 전 5천만 원 매입 현재 시세 약 12억. 경기도시 토지 15년 전 2천만 원 매입 현재 시세 약 5억. 주식 삼성전자, 현대차 등 약 3억. 예금 약 2억. 총자 산 약 31억. 명자는 숫자를 보고 놀랐다. 31억.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명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동창회에서 소개받은 믿을 만한 중개인이었다. 50대 여성. 이름은 김미소. 어머님, 자산이 정말 많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모으셨어요? 운이 좋았죠. 25년 전에 서울 부동산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운도 실력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타이밍 놓쳐서 못 사는데 어머님은 딱 맞는 시기에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다 팔고 노후 자금만 남기고 싶어요. 전부 파시게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딸한테 줄 것도 미리 정리하고 싶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에요. 요즘 시장이 괜찮으니까
지금 파는 게 맞아요. 제가 매물 내놓고 좋은 가격에 정리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매물이 나갔다. 서울 구 다세대 주택 25년 전 3천만 원에 산 집이 9억에 매물로 나왔다. 김미소가 전화했다. 어머님, 매물 올린 지 이틀 만에 계약하실 분이 생겼어요. 정말요? 벌써요? 네. 9억의 현금 거래래요. 한 달 안에 잔금 처리하고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다. 3천만 원이 9억이 됐다. 30배. 평생 가위질에서 번 돈보다 많았다. 돈이 이렇게 쉽게 불어나는구나. 50년 동안 손 아프게 일한 것보다 집 한 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줬네. 명자는 순자를 만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명자는 부동산 계약 이야기를 꺼냈다. 순자야, 첫 번째 집 팔렸어. 9억에. 대박. 명자야, 너 재테크 진짜 잘했다. 운이 좋았어. 그냥 조금씩 사뒀는데 불어난 거야. 그래도 대단해. 요즘 애들도 집 한 채 사기 힘든데 넌 여러 채 사놨잖아.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순자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실패했어. 첫 투자에서 3천만 원 날렸어. 정말?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다시 했구나. 응,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규리 대학 등록금 낼 돈이었거든. 울면서 미용실 일했어. 그리고 다짐했지. 이번엔 제대로 공부해서 하자고. 그래서 성공한 거야. 명자야, 넌 강해. 며칠 후 재석이 명자를 점심에 초대했다. 한식당에서 만났다. 명자야, 부동산 팔린다며? 축하해. 고마워.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워. 이렇게 큰 돈 처음 만져봐서. 얼마나 되는데? 다 팔면 한 30억 정도. 재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30억? 명자야, 너 대단하다. 혼자서 그렇게 모았어? 부산에서 미용실 하면서 조금씩 모았어. 처음엔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도 끝까지 한 게 대단해. 나는 월급쟁이로 살다 퇴직금 받아서 그냥 예금만 들어놨어. 재석아, 넌 안정적으로 산 거잖아. 나는 위험 감수하면서 산 거고. 재석은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딸한테 10억 줄 거야. 그리고 나머지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좋은 생각이야. 명자야, 너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명자는 규리에게 전화했다. 규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내한테 10억 줄게. 뭐라고요? 10억요? 명자, 응,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 이제 조교수 됐지만 월급 많지 않잖아. 집도 사고 너 미래 준비해. 엄마, 그 돈 엄마가 쓰셔야죠. 노후 자금 필요하잖아요. 엄마는 충분해. 나머지 돈으로 엄마 쓸 거 쓰면서 살 수 있어. 규리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규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도 눈물이 났다. 규리야, 엄마 평생 소원이 너 잘 되는 거였어. 이제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 엄마는 마음이 편해. 명자는 세무사를 찾아갔다. 10억을 규리에게 주려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어머님, 자녀한테 10억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약 2억 정도 나와요. 2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증여세율이 높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5천만 원씩 나눠서 10년간 증여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10년. 그럼 내가 80세가 돼야 하는데 세무사 아니면 일부는 지금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상속으로 넘기시는 방법도 있어요. 명자는 고민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돈 벌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결국 명자는 세무사의 조언대로 5억은 지금 증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한 달 후 두 번째 매물도 팔렸다. 원룸 건물 12억. 김 실장이 전화했다. 어머님, 원룸도 계약하자고 전화 왔어요. 12억 3천. 12억 3천이요? 내 생각보다 높네요. 네, 입지가 좋아서 경쟁 입찰됐어요. 축하드려요. 명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20년 전 5천만 원으로 산 건물이 12억이 됐어.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맞나? 명자는 공원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있잖아요. 저 그동안 부동산 좀 했었는데 이번에 정리했어요. 얼마나 벌었어요? 한 20억 정도요? 할머니들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20억? 명자씨, 대단하시네요. 부럽다. 나는 남편 퇴직금 받아서
그냥 예금만 드러났는데 저도 처음엔 실패 많이 했어요. 3천만 원 날린 적도 있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한 게 대단하죠. 명자는 겸손하게 웃었다. 운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 옛날 일기장을 꺼냈다. 2000년대 초반 일기. 2003년 5월. 오늘 지인 소개로 경기도 땅을 샀다. 3천만 원. 규리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돈이다. 2년 뒤 개발된다고 했다. 규리에게 미안하지만 이 돈을 투자해서 더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다. 2005년 8월. 땅이 개발 계획에서 제외됐다. 3천만 원이 날아갔다. 어떡하지? 규리 등록금을 어떻게 내지? 오늘 하루 종일 울었다. 태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만 바라본다. 내가 잘못했다. 욕심을 부렸다. 명자는 일기를 덮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어.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공부했어. 책도 읽고 전문가 조언도 듣고 그래서 성공했어. 주말 재석이 명자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자전거 도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명자야, 부동산 다 정리했어? 응, 거의 다 팔렸어. 이제 현금화했어. 뭐 할 거야? 일단 딸한테 좀 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쓸 거야. 예를 들면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그리고 명자는 재석을 힐끗 봤다. 좋은 사람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어. 재석은 웃었다. 그 좋은 사람에 내가 포함돼? 글쎄 어떨까?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70세의 로맨스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명자는 노트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다. 규리한테 5억 증여 완료 나머지는 나중에 노후 자금 15억 은행 예금 안전한 투자 여행 자금 2억 취미자 기계발 1억 비상금 2억 기부 5억 나중에 사회에 환원 명자는 마지막 항목을 보며 미소 지었다. 기부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줄 수 있게 됐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명자는 5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가위질로 번 돈, 미용실 운영으로 번 돈,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불린 돈,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세에 그녀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은 명자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딸을 돕고 자신을 위해 쓰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유. 이제 명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70세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명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뭘 하지?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딸은 독립했고 경제적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불안했습니다. 일 없는 삶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다. 공원 산책을 했다. 점심을 먹었다. TV를 봤다.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잠을 잤다. 3일째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이게 은퇴 생활인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50년 동안 쉬고 싶다고 그렇게 바랐는데 막상 쉬니까 답답해. 명자는 핸드폰을 보다가 유튜브를 켰다.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영상들이 뜨기 시작했다. 펌, 염색, 커트, 스타일링.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 명자는 영상에 빠져들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저녁이 됐다. 나 아직도 미용에 관심이 있구나. 다음 날 명자는 순자를 만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명자는 고민을 털어놨다. 순자야, 나 요즘 너무 심심해. 왜? 할 일이 많잖아. 친구들도 만나고 재석이랑도 만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나 뭔가 일을 하고 싶어. 일? 무슨 일? 미용. 평생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안 하니까 손이 근질근질해. 순자는 명자를 보며 웃었다. 명자야, 너 일중독자야. 70세에 뭐하러 일을 해? 편하게 쉬면서 살면 되지. 그게 안 돼. 나 평생 일하면서 살았잖아. 갑자기 쉬니까 이상해. 그리고 사람들 머리 만지는 게 좋았어.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아하는 거 보는 게 행복했어. 순자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다시 시작해. 미용실. 70세에?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 70세면 아직 젊어. 게다가 넌 건강하잖아. 명자는 순자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미용실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리 역세권 상가, 월세 300만 원, 너무 비싸. 두 번째 자리 주택가 1층, 월세 150만 원, 이건 좀 낫네. 세 번째 자리 오피스텔 1층, 월세 200만 원, 깔끔하고 넓었다. 여기 괜찮은데?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사람들 많이 다니고. 명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다. 이 자리 언제까지 비어 있었어요? 한 달 정도요. 원하시면 계약하세요. 명자는 고민했다.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하나? 저녁에 재석을 만났다. 명자는 미용실 이야기를 꺼냈다. 재석아, 나 미용실 다시 하려고. 뭐 70세? 명자야, 그럴 필요 없잖아. 돈도 충분하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힘들잖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손도 많이 쓰고. 나 아직 건강해. 다리도 튼튼하고 손도 괜찮아. 명자야,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우리 이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명자는 재석을 보며 말했다. 재석아,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 일 말고는 한 게 없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일 안 하면 나는 누구야? 재석은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걱정돼. 무리하지 마. 고마워. 걱정해줘서. 근데 나 할 거야. 이게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어. 명자는 규리에게 전화했다. 규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 미용실 다시 하려고. 진짜요? 엄마, 대단하시다. 걱정 안 돼? 엄마 이제 70세인데 걱정보다 존경스러워요. 엄마 70세에 새로운 도전하시는 거 정말 멋있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명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규리야, 고마워. 엄마 힘난다. 규리, 엄마 오픈하시면 제가 꼭 보낼게요. 엄마 응원해요. 명자는 오피스텔 1층 매장을 계약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 2년 계약.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명자는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70세에 다시 시작하는 게. 근데 후회는 안 해.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명자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다. 하지만 견적을 받고 놀랐다. 전체 공사하면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천만 원? 너무 비싸네요.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명자는 고민했다. 5천만 원을 쓰기엔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결정했다. 제가 직접 할게요. 필요한 것만 업체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명자는 유튜브를 보며 인테리어를 공부했다. 페인트 칠, 조명 설치, 가구 배치. 70세 명자는 망치를 들고 공사장이 됐다. 평생 미용실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도 몇 번 했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순자와 공원 친구들이 도우러 왔다. 명자야, 우리가 페인트 칠 해줄게. 나는 청소할게. 나는 커피 타줄게. 70대 할머니들이 모여 공사를 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명자는 미용기구를 사러 갔다. 도매상가에서 의자, 거울, 드라이기, 가위 등을 샀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달랐다. 디지털 펌기, LED 거울, 두피 마사지기 등 명자가 모르는 장비들이 많았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쓰세요. 고객들이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명자는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다. 70세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세상이 많이 변했네. 내가 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야. 근데 재밌어. 새로운 거 배우는 게. 명자는 직원을 구하기로 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구인 공고를 냈다. 경력 미용사 구함. 나이 무관. 70세 원장과 함께 일할 뿐. 며칠 후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30대 초반. 이름은 지혜.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어요. 어서 와요. 앉으세요. 지혜는 이력서를 내밀었다. 10년 경력의 미용사였다. 왜 우리 가게에 오고 싶어요? 큰 가게도 많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매출 압박에 야근해.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여유롭게 일하고 싶어요. 우리 가게도 쉽진 않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괜찮아요. 근데 원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세요.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70세요? 와, 대단하세요. 70세에 창업하시다니. 늙어서 하는 거 걱정돼요? 아니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제가 70세 되면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원장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명자는 지혜가 마음에 들었다. 좋아요. 같이 일해봐요. 오픈까지 일주일. 명자는 바빴다. 인테리어 마무리, 기구 설치, 메뉴판 제작, SNS 계정 개설. 순자가 도와줬다. 명자야,
요즘은 인스타그램 해야 돼. 내가 계정 만들어줄게. 인스타그램? 그게 뭔데? 사진 올리는 거야. 손님들한테 홍보하는 거지. 순자는 명자의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을 깔아줬다. 그리고 미용실 인테리어 사진을 찍어 올렸다. 첫 게시물 70세 원장의 새로운 도전. 명자 미용실 곧 오픈합니다. 놀랍게도 좋아요가 100개 넘게 달렸다. 댓글들도 달렸다. 응원합니다. 70세의 창업이라니 대단하세요. 꼭 가볼게요. 명자는 신기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당연하지. 요즘 시니어 창업 트렌드야. 명자 너 핫해. 드디어 오픈날.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오늘 진짜 오픈하는 거야. 손님이 올까? 잘할 수 있을까? 오전 9시 명자와 지혜는 가게 문을 열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다. 명자 미용실 70세 원장의 정성. 오픈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규리가 보낸 것, 순자가 보낸 것, 동창의 친구들이 보낸 것, 재석이 보낸 것, 다들 고마워.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순자였다. 명자야. 첫 손님은 내가 할게. 순자야, 고마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머리를 만졌다. 50년 동안 해왔던 일.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 손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이 감촉. 이 느낌. 나는 미용사야. 첫날 손님은 총 8명. 많지는 않았지만 명자는 만족했다. 원장님, 첫날 치고 괜찮았어요. 그래, 나는 떨려서 정신이 없었어. 손님들 반응 좋았어요. 다들 원장님한테 감동받은 것 같아요. 명자는 거울을 봤다. 70세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나 아직 할 수 있어. 70세지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녁에 재석이 전화했다. 명자야. 첫날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재석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어. 다행이다. 명자야, 미안해. 처음에 반대했었잖아. 근데 넌 옳았어.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재석아, 시간 나면 우리 가게 들러. 당연하지. 내일 당장 갈게. 명자는 7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50년 동안 해왔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70세도 80세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자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명자 미용실 오픈 3개월.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었고 SNS에는 70세 원장님의 감동 스토리가 퍼졌습니다.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련을 던집니다. 명자의 진짜 시험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명자 미용실은 하루 평균 15명의 손님을 받았다. 명자와 지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원장님, 오늘도 예약 꽉 찼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혜야, 내가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원장님이 더 대단하세요. 70세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 하지만 명자는 피곤했다. 매일 서서 일하고 손을 쓰고 고개를 숙였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예전엔 이 정도 괜찮았는데 역시 나이가 나이구나. 어느 날 명자는 가위질을 하다가 손목에 통증을 느꼈다. 찌릿한 통증이 팔로 퍼졌다. 아, 원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잠깐 삐끗한 것 같아.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다. 명자는 참고 일했다. 손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다. 저녁 집에 돌아온 명자는 손목을 주물렀다. 붓기도 있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예전에도 한번 겪었었는데. 명자는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통증은 여전했다. 일주일 후 통증이 심해져 명자는 병원을 찾았다. 정형외과.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네요. 오랫동안 반복적인 동작을 하셨죠? 네, 미용사예요. 50년 넘게 했어요. 50년. 그럼 손목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휴식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손목을 쓰면 안 돼요. 2주요? 안 돼요. 손님들이 있어요. 어머님, 지금 쉬지 않으면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명자는 충격을 받았다. 손목을 쓸 수 없다는 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명자는 지혜에게 사실을 말했다. 지혜야, 미안한데 2주 정도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원장님 손목 때문에요? 응, 의사가 쉬라고 하더라. 미안해.
내 월급은 정상적으로 줄게. 월급은 괜찮아요. 원장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푹 쉬세요. 명자는 SNS에 공지를 올렸다. 죄송합니다. 원장의 건강상 이유로 2주간 휴업합니다. 예약하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댓글들이 달렸다. 원장님 쾌유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세요. 하지만 명자는 불안했다. 2주 동안 문 닫으면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 아닐까? 2주간의 휴식. 명자는 집에만 있었다. TV를 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재석이 찾아왔다. 명자야. 손목 좀 어때? 붓기는 빠졌는데 마음이 더 아파. 왜? 일을 못하니까 안 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명자야. 쉬는 것도 일이야. 지금 쉬어야 나중에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머리로는 알아. 근데 50년 동안 쉬지 않고 살았더니 쉬는 게 더 힘들어. 재석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명자야, 너 너무 열심히 살았어.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도 돼. 순자가 명자를 찾아왔다. 과일을 들고. 명자야. 손목 좀 어때? 나아지긴 했어. 근데 순자야, 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2주 쉬는 건데 무슨 끝? 나이가 나이잖아. 70세가 매일 서서 일하는 게 무리였나 봐. 순자는 명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명자야, 방법을 바꿔. 매일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 없잖아. 일주일에 3일만 하거나 하루에 손님 수를 줄이거나. 그럼 수입이 줄어들잖아. 명자야, 넌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잖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즐길 수 있는 선에서 해. 명자는 순자의 말에 깨달았다. 맞아. 나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왜 나는 또 무리하고 있었지? 2주 후 명자는 가게를 재오픈했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 재오픈 첫날 명자는 네이버 리뷰를 확인했다. 그런데 악성 리뷰가 올라와 있었다. 예약했는데 갑자기 2주나 휴업하더니 이제는 영업시간도 줄이고 장사 제대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든지. 별로예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평점이 4.8에서 4.2로 떨어졌다. 이런. 원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악플러는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명자는 상처받았다. 평생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다니. 내가 잘못한 걸까? 70세에 미용실 한 게 무리였나? 저녁 재석이 전화했다. 명자야, 리뷰 봤어. 괜찮아? 별로 안 괜찮아. 재석아, 나 포기하고 싶어. 명자야, 리뷰 하나에 흔들리지 마. 너 좋아하는 손님이 훨씬 많잖아. 근데 나 요즘 자꾸 생각해. 내가 70세인데 무슨 미용실이야. 그냥 집에서 쉬면서 사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명자야, 3개월 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했잖아. 일이 없으면 넌 누구냐고. 명자는 말이 없었다. 명자야, 한 번만 더 힘내봐. 진짜 안 되면 그때 그만둬도 돼. 근데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다음 날 한 손님이 명자를 찾아왔다. 60대 여성이었다. 원장님, 손목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저 원장님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다른 곳은 안 가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손님은 봉투 하나를 명자에게 건넸다. 이거 읽어보세요. 명자는 봉투를 열었다. 손편지였다. 원장님께, 저는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외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우연히 원장님 가게를 알게 됐어요. 70세에 새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원장님 덕분에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원장님은 제게 희망입니다. 마이너스 고객 이손님 올림. 명자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였다니. 손님도 눈물을 흘렸다. 원장님 부탁드려요. 계속해주세요. 명자는 지혜와 회의를 했다. 지혜야, 우리 시스템을 바꿔보자. 어떻게요? 손님 수를 줄이고 대신 한 명 한 명에게 더 정성을 들이는 거야. 그리고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좋아요. 그럼 원장님도 덜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 메뉴를 만들자. 70세 원장의 인생 상담 헤어케어. 머리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완전 좋은데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명자는 웃었다.
다시 희망이 생겼다. 명자는 SNS에 긴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명자 미용실 원장 김명자입니다. 70세입니다. 저는 50년간 미용사로 살았습니다. 손목이 아파 2주간 쉬었고 악성 리뷰도 받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님의 편지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저는 무리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70세의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좋아요 5,000개, 공유 1,000번, 댓글들이 쏟아졌다. 원장님 응원합니다. 70세의 속도로 너무 감동이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저도 용기 얻었습니다. 명자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구나. 주말 재석이 명자를 한강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다. 명자야, 잘 극복했어. 자랑스러워. 재석아, 솔직히 말하면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포기했을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다 한 거야.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잖아. 그게 큰 힘이 됐어. 재석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명자야, 우리 이제 친구 이상이 될 수 있을까? 명자는 재석을 보며 웃었다. 재석아, 천천히 가자. 우리 70세잖아. 서둘 필요 없어. 그래.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명자는 시련을 만났습니다. 건강 문제, 악성 리뷰, 자기의심.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편지 한 통이 명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70세의 명자는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1년 후 명자가 서울로 돌아온 지 1년.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자 미용실은 예약 3개월 대기라는 명성을 얻었고 명자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시니어 원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외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드디어 김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자는 오전 7시에 일어났다. 예전처럼 새벽 5시가 아니었다.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였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여유롭고 평화로워. 명자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명.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왔다. 원장님 예약 언제 가능한가요? 원장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70세에 이렇게 사시는 게 너무 멋있어요. 명자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다. 바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오전 10시 명자 미용실 문이 열렸다. 오늘 첫 손님은 특별했다. 규리였다. 엄마, 깜짝. 규리야, 언제 왔어? 어제 왔어요. 엄마 가게 오픈 1주년이잖아요. 축하하려고 왔어요. 규리는 큰 꽃다발과 케이크를 내밀었다. 케이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자 미용실 1주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명자는 눈물이 났다. 규리야, 고마워. 엄마가 제일 고마워. 엄마,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엄마가? 네. 예전엔 항상 뭔가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보여요. 점심시간 명자와 지혜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원장님,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 손목도 아프고 악플도 받고. 근데 다 좋은 경험이었어. 저도 원장님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70세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지혜야, 너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원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자는 지혜를 봤다. 지혜의 표정이 진지했다. 저 독립하려고요. 제 가게를 차릴 거예요. 명자는 놀랐지만 금방 웃었다. 그래, 축하해. 당연히 해야지. 넌 실력 충분해. 원장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긴. 근데 내가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언제 나가려고? 3개월 후요. 그때까지 다음 직원 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혜야. 너 꼭 성공해야 해. 오후 명자는 순자를 만났다. 단골 카페에서. 명자야, 1년 전 생각나? 내가 서울 막 왔을 때? 응, 그때 나 정말 막막했어. 서울이 낯설고 혼자라는 게 무섭고. 근데 지금 봐.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잖아. 순자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한 것뿐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50년 우정,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정. 저녁, 재석이 명자를 한강으로 불렀다. 일몰 시간이었다. 명자야. 여기 앉아. 재석은 벤치를 가리켰다. 명자가 앉자 재석은 무릎을 꿇었다. 재석아, 뭐 하는 거야? 명자야, 우리 결혼하자. 명자는 숨이 멎었다. 71세와 70세의 프로포즈. 명자야, 1년 동안 너랑 같이 보내면서 확신했어. 남은 인생 너랑 함께하고 싶어. 우리 이미 70 넘었지만, 아니, 70 넘었기 때문에 더 소중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재석은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 화려하진 않아. 근데 진심이야. 명자야, 나랑 결혼해줘. 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71세에 받는 청혼. 재석아, 나 이미 한 번 결혼했었어. 그리고 실패했어. 알아. 근데 명자야,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땐 생존을 위한 결혼이었다면 지금은 선택이야. 우리 선택으로 함께하는 거야. 명자는 재석을 보며 웃었다. 재석아, 좋아. 결혼하자. 재석은 명자를 꽉 안았다. 한강의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다. 명자는 규리에게 전화했다. 규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 재혼하려고. 전화 너머가 조용했다. 명자는 긴장했다. 진짜요? 응. 재석 아저씨, 엄마 동창이야. 규리야, 화났어? 규리 화나긴요. 엄마, 축하드려요. 너무 좋아요. 정말 괜찮아? 당연하죠.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아빠도 원하실 거예요. 엄마가 혼자 사는 거보다 누군가랑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명자는 울었다. 규리야, 고마워. 엄마가 제일 걱정한 게 내 반응이었어.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행복하세요. 명자와 재석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는 소박한 결혼식. 순자가 준비를 도왔다. 명자야, 드레스는 뭐 입을 거야? 드레스? 71세가 웨딩드레스 입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71세도 신부야. 예쁘게 입어야지. 명자는 결국 소박한 원피스를 골랐다. 화이트가 아닌 아이보리색. 간단하지만 우아했다. 50년 전 결혼식 때는 드레스도 제대로 못 입었었는데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걸 입네. 결혼식 날 명자는 거울을 봤다. 71세 신부.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20대처럼 반짝였다. 규리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규리야, 엄마 너무 떨려. 괜찮아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세요. 식장에는 30명 정도의 하객이 있었다. 규리, 순자, 동창회 친구들, 미용실 손님들, 공원 친구들. 명자는 규리의 팔을 잡고 입장했다. 버질로드가 아닌 작은 통로. 하지만 명자에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길이었다. 재석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을 했다. 명자야, 나는 오늘 내게 약속해. 남은 인생 동안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게. 우리 천천히 70대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자. 재석아, 나도 약속해. 너와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갈게. 우리 나이엔 내일이 보장되지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게.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명자야, 정말 축하해. 규리도 울고 있었다. 엄마,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사셨는데 이제야 엄마 행복을 찾으셨네요. 고마워요, 엄마. 피로연에서 명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1세입니다. 제 나이에 결혼식을 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명자는 잠시 멈췄다. 감정이 북받쳤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생존을 위해. 그러다 보니 김명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저는 고향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미용실을 열었고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객들이 웃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도 80세도
90세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기립박수였다. 명자와 재석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70대의 신혼여행. 여유롭고 느렸다. 해변을 걸으며 재석이 물었다. 명자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미용실은 계속하고 싶고, 여행도 더 다니고 싶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봤다. 70대의 사랑, 늦었지만 아름다웠다. 결혼 6개월 후, 명자는 명자재단을 설립했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미용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재단. 첫 수업이 열렸다. 10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30대부터 60대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기술로 여러분도 자립할 수 있어요. 원장님, 저는 50대인데 지금 배워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70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50대면 아직 젊어요. 여성들이 웃었다. 희망이 보였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받은 걸 돌려주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완성이구나. 저녁, 명자 미용실에 마지막 손님이 왔다.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원장님, 제가 꼭 원장님한테 머리 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실 저 요즘 우울증으로 힘들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원장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70세에 새로 시작하셨다는. 명자는 손님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어요. 근데 원장님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70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20대잖아요.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명자는 눈물이 났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젊고 가능성이 무한해요. 명자는 정성껏 손님의 머리를 만졌다. 단순한 미용이 아니었다. 희망을 나누는 일이었다. 김명자, 71세. 그녀는 50년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하지만 70세에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서울로 돌아와 친구를 만나고 미용실을 열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명자의 인생은 이제 완성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에필로그 5년 후, 화면이 바뀐다. 5년 후, 명자는 76세. 명자재단은 이제 전국 5개 지점으로 확장됐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명자에게서 미용 기술을 배웠고 자립했다. 명자 미용실은 여전히 예약 대기가 길었다. 하지만 명자는 일주일에 3일만 일했다. 나머지는 재석과 여행을 다니거나 재단 일을 했다. 규리는 결혼했다. 40대 중반에 만난 좋은 사람과. 명자는 할머니가 됐다. 어느 날 명자는 손주를 안고 있었다. 갓 태어난 아기. 엄마, 이름 뭐로 지을까요? 할머니가 지어줄까? 네. 희망이 어때? 희망이.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엄마, 희망이. 명자는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70년을 살았어. 지난 50년은 남을 위해, 남은 20년은 나를 위해. 이제 남은 시간은 함께 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게 내 인생의 완성이야. 명자와 재석은 한강을 걸었다. 천천히 손을 잡고. 명자야, 후회 없어? 하나도. 넌? 나도.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석양이 그들을 비췄다. 특별 감사. 모든 시니어 세대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모든 명자들에게. 제작 명자 이야기 제작팀. 출연 대한민국의 모든 명자들. 이 이야기는 실화 기반의 창작 콘텐츠로 제작자의 창작물이지만 어딘가에는 진짜 명자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